자, 3월 16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금주는 어쨌든 헤럴드 경제배가 가장 큰 타이틀이 될 거고요. 이제 위너스맨이 아무래도 경주마 생활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이는 가운데 위너스맨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것이냐,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경주가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기수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서울 경마보다는 아무래도 부산 경마에서 변수로 작용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3세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핵심은 경주거리가 1400m라는 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비트영웅, 2번마 오썸브레인, 3번마 애플퀸, 4번마 에클레어 파워, 8번마 어메이징로, 9번마 서부챔프, 11번마 바주카보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의 마필들이고요. 근데 이 인기권의 마필들은 솔직히 능력 차이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능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인기마 혼전 구도로 갈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압축하기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편성으로 보이고요.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은 솔직히 지금 보여준 모습이나 조교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다만 이 8번마 어메이징 록은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조금은 메리트가 있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전개를 보자면 2번마 오선브레인, 3번마 애플퀸, 그리고 아직 전력 미지의 8번마 어메이징 록 정도가 좀 앞선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고, 1번마 비티 영웅과 11번마 바주카보이,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앞선 마필들을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4번마 에클레어 파워와 9번마 서부챔프, 이 두 마필이 막판 탄력을 노릴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인데, 자,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 앞선의 마필들이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앞선의 마필들이 1400m라는 경주 거리를 전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선행해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9번마 서부챔프나 4번마 에클레어 파워는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냐. 그리고 1400m 경주 경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인기마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추입 타이밍 잡기가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조금은 빠르게 앞선에 붙일 수 있는 1번마 비트 영웅이나 11번마 바주카보이, 이 마필이 조금은 나아 보이는데, 자, 1번마 비트 영웅이 14조 이신영 마방, 그리고 8번마 어메이징 록이 14조 이신영 마방, 이신영 마방에서 유승환, 문세영, 어쨌든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기수 2명을 불러다가 마필에 태웠습니다. 자, 이 두 마필 다 조교 모습을 보면 두 마필의 능력이 좀 엇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자, 문제는 이 8번마 어메이징 록이라는 마필이 과연 전개 자체가 좀 외곽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 신마이기 때문에 1400을 버티기가 저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1번마 비트 영웅은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 선의권의 자리만 잘 차지할 수 있다면 힘한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전개가 저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1번마 비트 영웅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11번마 바주카보이는 당일 현장 상태를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직전 경주 2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부지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가 안 되면서 조상범 기수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말만 붙잡고 갔습니다. 근데 4코너까지도 계속해서 안쪽 주로를 탔기 때문에 최적의 경주 전개를 했죠.
그러니까 경주 거리로 봐서는요. 그리고 직선주로 막판에 약간의 외측 사행길을 보이는데 채찍을 갖다 대니까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쪽이 열렸죠. 열리니까 진로가 안 막혔기 때문에 탄력을 바탕으로 치고 올라와서 2차까지 차지한 경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앞선의 마필들이 약간은 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바주카보이 입장에서는 솔직히 약간의 어부지리성, 운이 좀 따랐다. 이렇게 보여지는 편성이었는데, 결국 운도 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또 직전처럼 그런 전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또 그럴 가망도 있습니다. 왜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조상범 기수가 외곽에서 과연 초반에 좀 빠르게 붙일 수 있느냐인데 이제 그게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수에 대한 믿음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근데 마필이 갖고 있는 지난번에 보여줬던 근성이라면 충분히 저는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 9번마 서브 챔프가 당일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전 취임 타이밍 잡기가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니냐. 직전 경주 인기 1위였던 마필입니다.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초반 스타트가 아직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했으니까 조금은 더 기대치는 올라가는데 글쎄요 저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있고 경주를 주도할 2번마 오선 브레인이나 3번마 애플퀸 이 오선 브레인은 직전 경주가 이 능력 부진에서 주행 심사를 받고 나온 경주였기 때문에 이마필의 능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건 한 번쯤은 더 검증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거고 애플키는 송재철 기수이기 때문에 믿음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 휴양마죠. 장기 휴양마긴 합니다. 근데 혈통적 기대치나 이런 거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 역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앞선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해 보이고 전개가 좋아 보이는 1번마 비트 영웅한테 좀 기대를 거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비트 영웅 11번마 바주카보이 3번마 애플퀸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오선브레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부진마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 능력은 그래도 좀 갖고 있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복마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능력 자체는 솔직히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경마가 대부분 이런데 편성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좀 인기마들이 서로 인기를 나눠 갖는 좀 혼종 구도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복병마나 배당마들도 기본 능력이 없냐 하면 그 편성이 또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배당이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이 1번마 EH코코 4번마 샤크텐 6번마 신의 운명 7번마 마이티봄 9번마 썬더 스피드 10번마 블린 11번마 섀도우 헌터 이렇게 한 7마리 정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1번마 EH코코는 결국 단독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일단 이 기본적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였거든요. 외곽 게이트였는데 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기수가 연속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만약에 맨 앞장을 서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유리한 전개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게이트 1번 게이트에 김성현 기수 어쨌든 입상을 좀 해야 되는 기수기 때문에 좀 기대치가 높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을 딱 받아두는 순간에 EH 코코가 단독 선행을 가면 1400m기는 하지만 전 버틸 수 있다.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막 능력마들은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자, 바꾼 이유는 뭐냐면 9번마 썬더 스피드 CC1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문세영 기수와 거의 동급이죠. CC1 기수가 기승하면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도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치코코가 선행을 가는데 쉬운 선행을 놔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썬더 스피드가 어쨌든 이 마필도 앞선 전개를 하고 어느 정도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 거기에 CC1 기수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건대는 전개를 상당히 잘 타는 기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필에 무리를 하지 않고 이제 마필을 몰아가면서 마지막 힘을 쓰는 구간에서 최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승수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9번마 썬더 스피드도 전개만 잘 탈 수 있다면 충분히 뭐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만 저는 뭐 이번 경주에서는 배당의 메리트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좀 예상에서는 빼려고 하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썬더 스피드라는 존재 때문에 1번마 이에치코코가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이에치코코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큰 이번 경주에서 단독 선행이 어렵다라고 보는 거는 이 11번마 섀도우헌터입니다. 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순발력을 보였던 마필이죠.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늦발 아닌 늦발을 하면서 이제 뒤에서 경주를 펼치고 말았는데, 자, 외곽 게이트에 와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상당히 좀 불리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섀도우 헌터가 어떻게 보면 외곽에서 휘어감고 나올 수 있는 전개. 그러면 이렇게 전개가 딱 될 때 1번마 이치코코가 강하게 앞선을 나가고 9번마 썬더 스피드가 딱 붙을 때 외곽에서 11번마 섀도우 헌터가 이제 휘감고 들어오면서 이치코코와 어깨를 짚고 가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섀도우 헌터가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 이 7번마 마이티봄 직전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막판 근성을 보이면서 3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티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경주였어요. 뭐 스페이스 루비는 상당히 빠르게 이제 1등을 굳혔던 경주였고 마이티봄이 2착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바츠카 보이가 뚫고 올라와 버렸죠. 약간은 좀 김태희 기수가 방심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 그전 경주에서는 서천 라이언에 이어서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다. 이렇다라면 경주 조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해진 거고 1400m 경주거리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마필이긴 한데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좀 능력을 믿고요. 자, 6번마 신의 운명은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자, 이 마필은 역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의 모습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편성 자체가 국산마 6군에서 어느 정도 조금은 능력 있는 마필들의 편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싸움을 했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신의 운명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편성은 약해졌다. 그럼 역시 마이티본과 마찬가지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고요. 아마 이번 경주의 4번마 샤크텐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직전 경주에 좀 괜찮은 기록으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고 뚫고 올라오는 힘도 있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또 앞에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도 좀 보유한 그런 마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천후 마필인데 글쎄요, 저는 직전 경주 편성이 전 너무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날아올라가 인기 1위를 차지했었던 그런 경주였고 대물삭수가 인기 2위였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저는 이 샤크텐의 능력이 뭐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직전 경주의 모습 가지고 이 마필 아주 강하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는데 이번 경주에는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고요. 제가 이번 경주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20번마 볼린입니다. 자,
박태종 기수 이제는 조금 힘이 붙이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노련한 기증수를 갖고 있는 기수고요. 이마필이 데뷔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저는 직전 경주 이 볼린의 모습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좀 오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경주에 비해서 스타트 능력, 초반에 앞에 붙이는 능력도 조금은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막판 탄력, 저 근성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볼린이라는 마필이 좀 마필의 변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 1400m 경주 거리라면 전 해볼만 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10번마 볼린이 복병권 정도로 대두가 될 텐데, 저는 이마필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배당을 좀 안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마이티봄, 11번마 섀도우 헌터, 10번마 볼린,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신의 운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앞에 1, 2경주와 마찬가지로 편성 자체는 상당히 조금 혼전 구도로 갈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이는데 앞선이 조금 두터울 경주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 1번마 썬더 A1, 3번마 아치로켓, 5번마 다나은 렉스, 그리고 8번마 인피니트 아너, 10번마 플라잉킹,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좀 장악하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막판에 이 4번마 히어로 챔프와 7번마 솔레어, 이 두 마필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1번마 썬더 A1은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고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이제 막판 버티는 능력, 근성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28조 하만식 마방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필의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 1300m 정도는 어쨌든 1300m 경주거리가 오히려 1200보다는 선행마한테 조금은 유리하기 때문에 1번마 썬더 A1의 가망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고요. 자, 3번마 아치로켓은 일단 김서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3km의 감량 이점이 있다라는 건 좋은데 단독 선행이 되지를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앞선이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김성현 기수가 버티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5번마 다나은 렉스는 이제 송재철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하던 마필인데 송재철 기수가 지금 4번마 히어로 챔프에 가 있고요. 조한별 기수로 기수를 좀 교체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초반 스타트 능력도 상당히 좀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마체가 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초반 경합에서 좀 버티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앞선이 뭉치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다나은 렉스가 이 경합을 뚫어내기는 좀 만만치 않아 보이고 8번마 인피니트 아너는 카우보이 카레자마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아직은 지금 주행 자세가 그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자, 10번마 플라잉킹이 직전 경주 이제 1400m에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앞선을 나가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텨냈던 마필인데 그전 경주에서도 3착 편성 자체가 또 그렇게 약한 편성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점점 마필이 조금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마필이기도 하거니와, 자, 이 마필은 선행을 가면 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마 플라잉킹이 외곽에서 만약에 초반에 스타트가 된다면 휘감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면 좀 좋은 전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초반에 조금 그 선행을 하기 어렵다면 선의권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만약에 미스를 했을 경우 너무 서두르는 전개를 해서 무리하게 앞선을 강탈하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마필이 가는 대로 자리를 잡고 힘한 배를 하면서 가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자, 7번마 솔레어는 막판 탄력이죠. 여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번에 앞선을 가는 마필들의 능력이 뭐 그렇게까지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서 막 뭉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뒤에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역시 7번마 솔레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마이티봄, 그러니까 앞 경기에 출전하는 마이티봄과 같이 조교를 했는데, 마이티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선 경주에서 마이티봄이 좀 선전을 한다면 7번마 솔레어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은 더 높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4번마 히어로 챔프는 결국 저는 이 마필은 초반 자리 잡기 싸움입니다.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좀 뒤에서 바닥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초반에 만약에 앞선 선의권에 자리 잡기만 할 수 있다면 막판 근성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만약에 너무 뒤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승부 자체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지철 기수가 과연 초반에 이 히어로 챔프를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트를 좀 끊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솔레어, 1번마 썬더 A1, 10번마 플라잉킹,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히어로 챔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 1700m 경주, 서울 경마장 1700m 경주 거리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좀 식어 있습니다. 출전도 많이들 안 하고 있고. 자, 어쨌든 이 국산마 6등급의 1700이라는 건 여기 나온 마필들은 다 부진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기들끼리의 리그, 이런 경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부진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강력한 선행마가 있는 경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판 탄력이 좋은 뭐 그런 마필이 있는 경주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말들끼리 모아놨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우열은 당연히 나눠지게 되겠죠. 자, 저는 이번 경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1번마 원더풀 웰스, 8번마 넥스트 레벨, 9번마 퀸 아비게일,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고, 10번마 에버 더 크라운, 11번마 블러드 마운틴, 이 두 마필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고, 이 1700m라는 경주의 거리 특성상 선행을 가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러면 1번마 원더풀 웰스가 선행을 가느냐, 8번마 넥스트 레벨이 선행을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승부의 향방은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8번만 넥스트 레벨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앞선을 갈 가망이 좀 높습니다. 이 마필은 계속해서 좀 앞선을 가던 마필입니다. 특히나 1700에서는요 앞선 전개를 했었던 마필인데, 항상 이 1700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를 누렸던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걸음이 좀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마체는 뭐 500kg짜리 당당한 마필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인다, 좀 이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려운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는 되게 약해졌고요. 자, 1번만 원더풀 웰스가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오늘 나오는 이 넥스트 레벨과도 같이 한번 뛰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현종 기수, 어쨌든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없는 걸 알죠. 알고 게이트도 1번 게이트 1700m다. 그러면 당연히 선행 승부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갔을 때 저는 가장 좋은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자, 정우주 기수의 퀸 아비게일은 앞선 전개는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기습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따라가는 전개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마필로 보여지고,
추입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10번마 에버더 크라운이나 11번마 블러드 마운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마필이 강해서 추입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편성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네, 다만 이 10번마 에버더 크라운은 마체가 400kg를 왔다 갔다 하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주 작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 그 뚫고 올라오는 힘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초반 스타트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1700의 최외곽에 있는 이 10번마 에버더 크라운이 막판 탄력을 보이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차라리 21번마 블러드 마운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 어쨌든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조금 무뎌질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고 이런 마필을 이혁기수가 기승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만 앞선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무리한 전개가 아니고 앞선에 차분하게 좀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원더풀 헬스, 11번마 블러드 마운틴, 8번마 넥스트 레벨,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퀸 아비게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히 볼 수도 있는 경주이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8번마 미스터 드롭과 9번마 써니로드. 어쨌든 1200을 경험을 한 마필들이 지금 1400으로 거리를 늘리면서 승군전에 나왔다. 분명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데 국산마 5등급의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다. 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히 좀 대거 출전을 한 경주이기 때문에 신예 마들이 선전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데 자, 저는 이 두 마필 중에서 일단 이 8번마 미스터 트롯 직전 경주 보여준 모습을 보면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처럼 보이고요. 이제 4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4세 데뷔전을 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낄 거는 없는 그런 마필이고, 조교 모습도 나름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늘어난 거리를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느냐인데, 단순 선행마라면 좀 위험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마필은 선행마이기도 하지만 좀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 발주 연습까지 해가면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9번마 써니로드는 현군에서 분명히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역시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조교 모습에서 글쎄 아직까지 좀 주행 자세가 그렇게 막 완벽하게 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써니로드는 저는 이 승군전에서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10번마 용비 파워가 연속 이제 착승권 직전에는 이제 2착을 차지하고 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승분한 이후에 조금 고전을 하다가 1월 20일 경주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직전에는 이제 입상까지 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누릴 마필입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10번마 용비 파워를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하게 보진 않는데 그렇다고 뒤로 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일단 14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최근의 모습이 상당히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인데 자, 직전 경주 그리고 직직전 경주 보시면 인기 8위, 인기 9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인기마였기 때문에 크게 견제를 받지 않는 전개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이 용비 파워가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의 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만 따져볼 문제일 것 같고요.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약하게 볼 마필은 아니다. 그리고 더 뛸 거라면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조금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6번마 테마탄생입니다. 자, 이현종 기수.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현종 기수가 살아나야 서울 경마장의 기수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기복마입니다. 고가의 마필이죠. 8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고가의 마필인데 분명히 보여줄 걸음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마필은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딱 자기 뛸 만큼만 뛰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의 입장에선 솔직히 속 터지는 마필이죠. 믿고 배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빼고 갈 수도 없는 좀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자 1400m입니다. 이현종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선위권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만 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까지 좀 끈끈함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들이 아직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이 1400m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테마탄생의 입장에서는 꾹 참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막판에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선의 마필들을 다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거죠.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한강파워. 제가 직전 경기에 좀 강하게 추천했던 마필인데 박재희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타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제 뚫고 나오면서 큰 착차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착에 성공한 그런 마필이고요. 그 당시 이 6번마 배트 캡틴이 강하게 선행을 이끌면서 경주의 흐름은 조금 빨랐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 자체도 그렇게 만만한 편성이 아니었어요. 이런 편성에서 이 마필이 어쨌든 입상의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마필이고 이제 패출혈까지 나왔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말머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인데 요즘은 뭐 패출혈이 나왔던 마필들도 다음 경주 또 그 다음 경주까지 꾸준히 잘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유승환 기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침체기입니다. 지금 조금 침체기기는 하고 말 타는 모습이 전에처럼 그렇게 막 파이팅 넘친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편견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될 말 안 될 말을 딱 정해놓고 타는 기수 같아요. 그래서 되는 말에는 정말로 힘을 다 써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말문을 하는데 안 될 말은 약간 좀 설렁설렁 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어쨌든 저만의 생각이에요. 뭐 유승환 기수가 뭐 일부러 뭐 마피를 제대로 제어를 안 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1번마 한강파워라는 마필도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능력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입권에서 역시 꾹 참고 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좀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테마탄생, 1번마 한강파워, 8번마 미스터트롯,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용비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저는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3번마 삼삼은 한양, 그리고 6번마 천마평정, 이 두 마필이 이제 선행에서 어느 마필이 살아남느냐고요. 1번마 걸작 스카이가 승군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고요.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전개의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부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번마 여왕삭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마필도 이 4번마 여왕삭스도 지금 승군한 이후에 좀 고전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일 수 있느냐, 이 싸움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권에서 힘한배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만 차지할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4번마 여왕삭스 이 마필도 상당히 좋은 그 경주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교시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조금 중심이 좀 높아 보이는, 좀 고개가 막 들리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은 분명히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는 이 네 마필의 경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뭐 2번마 허니펀치 뭐 이런 마필들도 추입 탄력은 보일 수 있는데 최근에 너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송화 마치걸은 들쭉날쭉하죠. 초반에 어느 정도 빨리 붙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습 선행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성이 없는 마필은 아닌데, 외곽이라는 좀 단점이 있죠. 그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마필들을 보면 뭐 경마가 어차피 혈통의 스포츠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종마들을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매니피의 자마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했었죠. 그 전에 보면 뭐 디디미 자마들도 많이 선전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한세네 자마들이 이제 스피드를 앞세워서 완전히 장악을 하던 시대도 있었고, 여기에 뭐 투아노 앤드 서브의 자마,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올드 패션드 카우보이 칼, 이런 마필들의 자마들이 상당히 과천포를 누볐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요, 최근의 신마들을 보시면 이 셰클포드의 자마 그리고 언캡처드의 자마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 입상마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마들의 변화,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봐두시면, 어차피 경마가 혈통의 스포츠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좀 눈여겨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그냥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고, 이 중에서도 저는 이 1번마 걸작 스카이 그리고 6번마 천마평정, 이 두 마필의 발전 기대치를 조금은 더 높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천마평정, 1번마 걸작 스카이, 4번마 여왕삭스, 그리고 복병마로 3-3은 한약,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경주는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저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승부를 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팅이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9마필 중에서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저는 6번마 나노메타의 능력이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고, 1600m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했을 때 장단점을 동시에 안고 있는 마필이 이 9번마 나노마신입니다. 특히 이 9번마 나노마신을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배팅의 향방이 좀 달라지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1600에서 9번 게이트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나노마신이 좀 앞선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번 경주에 이 나노마신의 선행력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솔직히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3번마 금성세계나 8번마 은빛돌풍 정도가 이 나노마신이 앞선을 나가는데 좀 가로막을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1600이 아니고 그냥 뭐 1400, 1300이라면
나노마신이 그냥 기습 도주 선행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1600이라는 것 때문에 초반에 엄청나게 이 9번 게이트가 불리하고 만약에 8번 은빛 도플도 좀 빨리 나와버리면 더 불리한 전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마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결국 이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이 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순발력을 좀 믿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나노마신이 초반에 어렵더라도 선행을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판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솔직히 나중 문제입니다. 근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해서 선행을 가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 나노마신이 싸웠던 마필의 편성, 그리고 지금 이비경주의 편성을 비교를 하면 이 경주는 엄청 약해진 거죠. 나노마신의 입장에서는요. 자, 또 하나 이 6번마 나노메타. 최근 부진하죠. 그리고 출주 주기도 지금 들쭉날쭉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데뷔 초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리고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고,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은 조금 어려움을 겪는 마필이지만 막판 탄력,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최근에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1600m라는 경주 거리가 최근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데, 원래 이 마필은 순발력이 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약해진 편성에서 어떻게 보면 나노메타의 입장에서는 좀 보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 5번마 로열테리가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가 될 텐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이 로열테리를 추천은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추천하기는 어려운 마필이죠. 어려운 마필인데, CC1 기수가 원체 전개를 잘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필의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고요. 제가 이번 경주 제일 재밌게 보는 마필은 1번마 스카이 함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1600에서 1번 게이트는 상당히 유리한 그 게이트이긴 한데,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들어가면 그냥 갇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가 장단점을 다 안고 있는 게이트라고 봐야 되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 이 스카이 함성이 마필이 조금 변화가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마필이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보여준 걸음은 그렇게 없지만 마필의 변화의 모습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편성이고요. 이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번마 금성세계나 8번마 은빛도풍도 만약에 앞선을 갈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그림, 그리고 이 4번마 화랑투데이나 7번마 펀크레이지는 어쨌든 전통적으로 선행선의권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번 경주가 배팅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편성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일 현장의 주로 컨디션, 그리고 이 마필의 상태, 이거에 따라서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해지는 경주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이 6번마 나노메타를 빼기는 전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나노메타, 9번마 나노마신, 그리고 1번마 스카이 함성,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로열테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배팅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인기만은 있죠.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입상 후보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개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결론이 예상 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는 편성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보다는
근성을 갖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200m 경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물론 이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빨리 흘러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막판 직선주로 결승선을 앞두고 앞선의 마필들이 급격하게 무너질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인데, 자, 일단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 중에서 저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 9번 막 골든라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골든라인이 버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냥 단독 선행을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습 선행을 가고 9번마가 기습 선행을 가고 뒤에 마필들이 막 몰려 나오는 이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에 9번마 골든라인은 막판까지 버틸 수 있는 전개가 나온다. 근데 이 전개가 나오기가 솔직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가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게이트에 뭐 2번마 라이디 태풍이라든가 여차하면 카리즈마도 좀 빨리 나올 마필이고요. 5번마 스프링워터 있고요. 여기에 황후광자도 최근에는 좀 순발력이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 순발력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8번마 스피어 골드도 역시 순발력이 있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큐피드 시크도 역시 순발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일렬로 쭉 늘어서기보다는 횡으로 늘어설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경주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5번마 스프링워터도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번마 레이디 태풍이 게이트의 이점은 제일 좋죠. 제일 좋고, 뭐 최근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자, 박병윤 기수가 어쨌든 혼전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지는 그림 속에서 9번마 골든라인 정도가 만약에 버텨낸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역시 1번마 매니샤크, 4번마 미스파이널, 11번마 용천지상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매니샤크는 어쨌든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복마를 놓고 배팅하기는 솔직히 만만치는 않은데, 저는 기본적인 이 마필의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어하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고, 초반에 너무 서두르지 않는 전개를 하고 자기만의 걸음을 갖고 간다면 저는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4번만 미스파이널은 지금 승군전이죠.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입니다. 제가 페더럴리스트의 자마 계속 말씀드릴 때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대체로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없는데 막판 근성과 끈기가 있는 마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페더럴리스트 자마 중에서 좀 잘 뛰는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스파이널도 조금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12월 달 경주에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앞선 전개 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승군을 했는데, 출주시가 좀 길어졌습니다. 14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그리고 승군전에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11번마 용천지상은 솔직히 19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세 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모습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좀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갖고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만약에 앞선이 좀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다면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번마 미스파이널이나 11번마 용천지상이 올라올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개에 의해서 승부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배팅을 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일단 전개가 좋아 보이는 마필이죠. 1번마 매니샤크, 그리고 단독 선행을 가면 더 띄워줄 9번마 골든라인, 기수가 무서운 11번마 용천지상, 그리고 복병마로 이제 승군전을 갖는 전력 미지의 마 4번마 미스파이널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배터의 입장에서 7경주, 8경주가 다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다라고 했는데, 이제 9경주도 저는 결론적으로 배팅을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아예 안 하느냐, 극과 극의 경주가 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마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 마 바람의 향기 기본적인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막판 근성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번마 콩코드퀸도 웬만한 편성에 가면 선행만데 이번 경주는 발빠른 마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4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다는 건 장점이 되겠지만 그 점 갖고 경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4번마 아마존킹은 최근에 약간의 조금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5번마 나인이글 장래 발전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죠. 직전에 이 5번마 나인이글하고 7번마 프레시맨 이 두 마필이 이제 동반 입상을 했는데, 이 두 마필의 능력은 솔직히 저는 프레시맨이 조금은 더 앞선다라고 보는데,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부담 중량의 차이가 좀 나버렸죠. 2kg의 지금 부담 중량 차이가 나버렸기 때문에 5번마 나인이글이나 7번마 프레시맨은 거의 동급으로 봐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두 마필 다 특징이 선행을 가면 더 좋고요. 따라가는 전개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다라는 거고, 자, 6번마 영원 파이터는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에서 온 서수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선행마를 잘 타는 기수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8번마 런던 에이스도 순발력은 갖고 있지만 이번 경주 원체 빠르고, 9번마 해피믹스는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주죠. 이원 편성 자체가요. 자, 10번마 라운타플레이 가장 아쉬운 마필입니다. 직전 국산마 5군 1300m에서 제가 봤을 땐 좀 솔직히 어이없는 3착입니다.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승군전인데 상당히 경주 흐름이 빠른 경주에 들어왔습니다. 4.5km의 감량 이점은 안고 있지만 직전 경주에 좀 부진 아닌 부진이 좀 이어질 가망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11번 투원투급은 지금 최근에 두 경주의 모습이 전혀 이 투원투급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이 마필은 상당히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판 조금 아쉬운 점을 계속 남기고는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임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판까지도 최선의 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 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배팅을 하면 되게 강하게 할 거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이유, 저는 이 1번마 금세 이마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당일 현장 컨디션을 보고요, 이마필이 통할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강한 배팅이 갈 수 있는 경주고요, 만약에 현장 컨디션이 별로더라 그러면은 아예 배팅을 안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페더럴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페더럴리스트 기본적으로 막판 근성 끈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그런 자마들이 많은데, 이 금세는요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고 막판 탄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에 있어서 전천후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강한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강한 느낌이 없는데 강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면 이 금세라는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개도 유래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원체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세가 1번 게이트에서 안에 갇힐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전개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승환 기수를 믿습니다. 저는 선의권에 바로 앞선 가는 말 뒤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금세라고 보고, 그러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세의 상태가 만약에 좋아 보인다 그러면 무조건 이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금세를 놓고요,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은 5번마 나인이글, 6번마 영원파이터, 7번마 프레시맨, 11번마 투원투급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합수가 많아지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마 나인이글이나 7번마 프레시맨은 능력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편성에서는요. 그러면 5번마 나인이글이나 프레시맨을 선택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 두 마피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6번마 영원 파이터가 좀 달라진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피를 놓고 승부를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마피를 제외할 가망이 가장 높고요. 11번만 투원투급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려 있는데 조교 모습이 너무 좋고 인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차라리 이 마필 외곽에 있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의 불리함보다는 외곽이 더 유리하다. 그는 이 투원투급은 글쎄요, 뭐 당연히 현장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높죠. 원체 인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11번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10번만 라운탑 플레이는 당일 현장 상태, 그리고 최고만 기수의 앞에서의 뛰는 모습까지도 좀 같이 감안을 할 건데, 현재로 봐서는 승군전에 좀 고전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1번마 금세를 중심으로 5번마 나인이글, 6번마 영원 파이터, 7번마 프레시맨, 11번마 투원특급 이 네 마필 중에서 한두 마리 정리하고 좀 조합수를 줄여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좀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 경주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성이 나오면, 경마 팬들도 상당히 좀 재밌어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적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느 마필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완전 접종 구도의 경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편성이긴 하지만 제가 경마를 좋아하고 또 경마를 예상을 하고 경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주들은 상당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향후에도 이런 경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과 자체가 맥빠지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맥빠지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편성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경주거리도 1800m라는 게 마음에 들고요. 결국 이겁니다. 8번마 정상 에이스와 11번마 히어로 파이터가 앞선 전개를 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 다음에 이제 신예의 그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4번마 파워군주와 6번마 천둥호랑이가 과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관록의 3번마 문학태핏, 7번마 머니가락이 관록의 모습을 보이면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죠. 자, 이 싸움인데 물론 나머지 마필들 뭐 1번마 모닝프리스나 2번마 베링맨 뭐 이런 마필들도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닙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번 경주를 상당히 기대를 갖고 보느냐, 10번마 강풍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구경주의 금세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금세를 놓고 배팅을 할 거면 할 거고 아니면 아예 배팅을 안 한다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번마 강풍마를 놓고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이 10번마 강풍마에 대한 강한 믿음을 좀 갖고 있고,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과는 솔직히 결이 다르죠. 그리고 이번 경주가 혼합 3등급 치고 약편성이 아닙니다. 뭐 아주 최강 편성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가능성 있는 마필들, 향후에 발전 기대치 높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편성이 아닌데, 그런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강풍마야는 충분히 1등급까지 간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부러질 때까지 저는 이 강풍마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갈 겁니다. 그래서 당일 현장 컨디션만 보는 겁니다.
현장 컨디션에서 강품마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치면 이 마필에 붙일 말 한 두세 마필만 딱 찾아서 복승 3복승까지 공략을 해볼 것이고, 만약에 강풍마가 당일 현장 컨디션이 별로더라 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배팅을 하는 배터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배팅의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배팅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솔직히 여기서 7번마 머니가락의 추임력을 높게 평가하는데 신의 마들이 너무 무섭죠. 그리고 앞선을 가는 이 8번마 정상 에이스나 11번마 히어로 파이터 직전에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과연 1800m 경주 거리에서 이제 뒷선에 이 추임력 좋은 마필들이 많은 경주에서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느냐죠. 저는 이번 경주요,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는 10번마 강풍마를 중심으로요, 4번마 파워군주, 그리고 8번마 정상 에이스, 11번마 히어로 파이터, 이 정도로 보고 있고, 3번마 문학태핏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뭐 잘 아시겠죠? 3번마 문학태핏을 보는 순간에는 8번마 정상 에이스를 뒤로 돌리는, 그리고 만약에 8번마 정상 에이스를 강하게 보는 순간에는 3번마 문학태핏을 뒤로 돌리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좀 조촐한 편성,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9경주의 금세, 그리고 10경주의 강풍마, 이 두 마필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라고 그랬는데, 역시 11경주에도 또 똑같습니다. 3번마 IM짱, 저는 이 마필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합니다. 2등급의 지금 승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죠. 2등급 경주에서 승군전에 나온 마필이 바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마필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서울 경마장에서 좋아하는 마필이죠. 1번마 라스트 펀치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사심이 들어가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그냥 3번마 IM짱과 1번마 라스트 펀치, 예, 단방 승부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CC1 기수가 기승한 이 6번마 장산포이준도 현장에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CC1 기수의 어떤 그 메리트,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뭐 들어와도 할 수는 없지만 장산포이준이 좀 많은 인기를 누려주면 저는 고맙죠. 어쨌든 단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IM짱의 선행 성립 능력, 이걸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장래 발전 기대치를 보고 있고, 이 라스트 펀치는 막판 탄력이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과연 초반에 빠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번 경주는 9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진로가 막혀서 못 들어오는 이런 경우는 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라스트 펀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 3번마 IM짱과 1번마 라스트 펀치,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에 뭐 삼복이나 이런 것까지, 또는 어느 정도 조금 받쳐서 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면 저는 9번마 라운드 아리아, 이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는 마필이지만 기본적인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라스트 펀치가 라스트 펀치를 날릴 때 따라올 수 있는 말이 9번마 라운드 아리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경주는 그래도 좀 간단하게 보는 그런 편성입니다.